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옛날 시험에서는 이론까지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데 요즘 시험은 이제 이론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한 또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제 해제가 취소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인성설, 무인성설을 꼭 알아야 돼요. 이 해제에서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면 그냥 대충 하고 문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기초는 배우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방금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 요게 오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래서 요걸 채권행위 그라고 이게 이제 오인이 돼서 소유권 이전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기 돌아면 소유권 넘겨주고 그래 이제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86조가 적용된 사안이니까 등기하면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할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이런 부동산 거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채권행위 오인이 돼서 결과 물권 행해지는 거 이게 오인이 돼서 결과 이익이 행해져요. 이게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는데 유인 무인은 이걸 말한다고 말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어요. 무효 취소가. 그럼 이게 오인이 돼서 이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이 여기에 미치는가 이런 걸 따지게 된다. 법학에서는 이때 이제 유인성설하고 무인성설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여기 유인이란 말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유인 이렇게. 그러면 양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거꾸로 무인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라고 말함.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돼서 효력이 소멸이 되면 그 영향이 결과에 해당되는 물권행위에 미치는가? 미친다. 그게 유인성설이야. 인과관계 있으니까. 무인 이 말은 인과관계 없으니까 요과 요거는 별개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따라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그 영향이 물권행위에 미칠 수가 없다. 그게 무인성설이라 그럴게.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따져보자 말로. 먼저 유인성설에 의했을 때요. 자 이게 무효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목표를 보자 말로. 소유권 넘어가 있죠. 그럼 무효 취소가 되니까 소유권이 다시 되찾아와야죠.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 과정에서 A 앞으로 넘어간 등기 A 앞으로 넘어갔을까요? 요거 말소시켜야지 소유권이 돌아오는가? 등기 말소 안 시켜도 소유권이 자동 돌아오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 그걸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자 목표는 정해졌죠. 원인행위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소유권 찾아와야죠. 그래서 찾아오는 와중에 말소 등기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은 이제 아무래도 견해대립이 있으면은 판례를 물어보니까 판례 입장이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행위 사는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물권행위에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행 효력도 같이 소멸이 되는 거야. 무효 취소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요 등기는 물권행 효력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겠죠. 이렇게. 요 의사표시가 없어졌잖아. 등기만 덜렁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효, 영향을 받아서 무효, 효력이 없어지고 딱 등기도 무효. 그럼 답 나왔단 말이야. 물권 효력 소멸, 영향 받아서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 변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말이야. 안 일어난다 그 말은 결론이 이렇게 돼요. 원인행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바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갑에게 돌아온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판례 입장인 유인성설에 의하면은 자, 갑 쪽에서 예를 들어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할게. 그 영향이 여기에 다 미치니까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 따라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따라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있으면 을명의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이 매도인 갑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등기는 그럼 놔두더라도 취소했다, 무효가 됐다, 영향이 그대로 미치니까 물권 변동이 안 된다. 소유권이 안 넘어간 셈이 된다는 거야. 등기는 이거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말은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돌아와요.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라는 셈이죠. 넘어갔던 소유권이 바로 복귀하니까.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되는 셈이다? 187조가 적용된다. 요 이야기야. 판례법 유인성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인성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말로. 무인성설 하면 여기에 무효 취소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여기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됐다 그러더라도 그 영향이 여기는 안 미치니까 물권행위는 그대로 유효, 등기도 그대로 유효. 이거 따로따로 논다 그 말이 영향을 안 받고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취소했어도 소유권은 그대로 누구에게 있는 셈이 돼요? 을에게. 소유권 안 돌아온다고 말할게. 그러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법률상 원인은 없어졌는데 얘가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셈이 돼요. 무인성세를 가면. 근데 원인이 없었으니까 얘가 소유권 보유하는 것이 말은 부당이득이 돼버려. 그래서 이 갑족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 행사를 해서 을명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 등기 해야지 비로소 소유권이 돌아온다 그 말. 그럼 몇 조가 정되는 거예요? 186조가.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요거 알아야지 문제 한 문제 풀어요. 판례입장은 유인성세를 따르고 있으니까 원인행위인 채권행위 효력이 소멸이 되면 그 영향이 물권행위에 다 미친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 셈이 되니까 취소 의사비위 등을 하기만 하면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로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요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해두라. 나중에 계약법에서 또 써먹어야 돼. 문제 풀 때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이 정도만 하고 모르면 나중에 또 깨출하자. 그 다음에 DP 넘겨서 부동산 물권 변동 넘어가서 먼저 책 순서 그대로. 자, 여기 이제 써놨으니까 책 순서 그대로. 일단은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효력 일반해가지고 바로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하기 전에 책을 좀 고쳐야 돼요. 거기에 가로치면 효력 발생 요건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등기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이제 존속 요건 아니므로 찾았나요? 첫 줄에 존속 요건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해서 설사 기간 내에 멸실회복 등기를 하지 않거나 물권에 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맞선 경우를 하더라도 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찾았나요? 거기서 지금 등기법이 개정된 지가 2011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 7, 8년 됐는데 지금은 등기 전산화에 따라서 종이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종이 등기부가. 등기부 멸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등기 전산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IT 시대다 보니까 종이 등기부 없다고. 그러니까 종이 등기부 있어야 이 등기부가 멸실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써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등기 멸실이란 말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실 회복 등기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멸실 회복 등기 없어졌어요. 등기부에서 삭제를 했다고. 왜 삭제를 했을까요? 종이 등기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부 멸실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이 돼야지 멸실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등기 전산화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전면 개정하면서 멸실 회복 등기를 삭제를 해버렸어. 등기부 멸실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개정된 지가 7년 됐는데. 그 말 알아듣겠나요? 모르면 등기법에서 배우셔요. 민법 선생님 이런 것까지 막 일면서 가르쳐줄 시간 없어 지금. 등기법 시간 또 배우시라고. 근데 등기법을 떠나서 이건 아셔야 돼. 생활 상식으로. 생활 상식으로. 지금 이런 종이 등기부 없어졌다니까. 등기는 뭐가 이루어졌잖아. 전산화. 그러니까 등기부 멸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법에서 삭제를 시켰다고. 지금부터 7년 전에. 그러니까 그거 삭제하시라고. 그러니까 등기부 멸실 단어 삭제하고 멸실 회복 등기 삭제하고 없어진 지가 지금 7년이야. 제 말 알아듣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에 말소 회복 등기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번 판례 시험에 쏟아놓으니까 요거요. 요거요. 등기 불법 말소 문제. 요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형식적 유효권에서 가장 핵심이 요 등기가 존재할 것 요거요. 근데 문제는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그 등기에 표상하던 물건이 소멸하는가 요거예요. 여기에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사례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율이 요즘에 이제 웬만하면 사례를 많이 내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리고 이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취득을 하면 이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돼야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또 돈이 필요하니까 자, 저당권은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동일 목적물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가벽계좌 저당권을 먼저 설정. 요걸 1번 저당권. 그런 다음에 병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후순위로 얘한테 동일 건물에서 2번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점유를 얘가 하니까 여러 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순서에 따라서 경매대금 가지고 얘가 1번으로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있으면 얘가 배당 받겠죠. 그러니까 후순위자는 웬만하면 돈 안 빌려준 게 나아요. 돈 뜯길 수가 있다고. 여기 경매대금이 떨어져 버리면 얘가 가져가고 남은 게 없어. 그럼 얘 돈 뜯긴다고. 해서 이제 2번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이 건물을 내 거니까 정액에 매각을 하고자 팔고 싶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가 실무상으로 비일비재. 저당권에 설정되는 건물을 파는 경우가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무에서 저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다고. 이 건물 가액이 4억이다. 4억. 그러면 요 사람이 매매대금 4억을 얘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돼. 매매대금 4억을 다 지급을 하고 받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를 말소를 시켜줘야 돼. 근데 내가 얘를 못 믿잖아요. 나는 4억을 다 줬는데 얘가 돈 안 갚고 4억 들고 호주로 날아가 버려. 호주 가서 낚시를 해버리면 내가 갚아야 돼. 그럼 이중으로 돈 또 들어간다고. 얘를 못 믿으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거래를 해? 매매대금 4억에서 자 이가 피담보 채권 1억 병한테 또 1억 그럼 토탈 2억이죠. 2억을 뺀 나머지 2억만 지불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떼안고 이 채무를 끼고 매입을 하죠. 그 다음 내가 직접 갚잖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죠. 표정이라 이런 것도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안 보려다가 또 왜 선생님은 우리 얼굴을 안 보세요? 그래 요즘은 자꾸 보는데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 버려 지금. 제 눈이 엄청 충혈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옛날 여러분 얼굴 안 볼 때 평온했어. 그냥 면산 보고 면벽 수도하는 사람 저렇게 보고 하니까 밖을 봤다가 평온했는데 얼굴을 보니까는 자꾸 눈에 돌아. 저분이 이해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 저 사람 평소에 이뻐. 안 이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뻐.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르쳐줘. 눈치 봐가면서. 안 이쁜지 그러면 넘어가 버리면 돼. 떨어져 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깨우친 게 하나 있어요. 뭘 깨우친 줄 아세요? 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그렇게 이뻐했을까? 내가 깨우쳤어요. 내가 이 강의를 해보면서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 이쁠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왜냐? 자기만족이거든. 내가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평 지어주잖아. 내가 강의 엄청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럼 기분이 좋아져 버려. 그럼 막 별거 다 가르쳐줘. 눈치 봐가면서. 근데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한 개도 모르는 표정 지어버리면 내가 나 자신에서 엄청 실망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했구나. 그걸 내가 깨우쳤어요. 그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듣네. 농담했다는 거를.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공부 소질이 아주 있으신 분인데 제가 하는 말을 빨리빨리 알아듣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에서 막 억지로 농담을 하고 뭐 쌍 쏘자는 거야. 뭐 그 상관없고 내가 가끔가다 농담 한 번씩 얘기해. 아무도 모르게. 그걸 알아채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자질이 높은 사람들인데 법 공부에 소질이 있고. 여하튼 간에 다시 이 사회로 돌아와서 지금 얘가 이제 팔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매대금이 4억이면은 요걸 공짜로 2억만 준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장난을 쳐요. 제값을 다 바뀌어서 뭔 짓을 하느냐. 등기소를 위조를 해서 1번 저당권 등기를 불법 말소를 시켜버려. 돈 안 갚아놓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놓고 이제 제값을 받자 이거야. 해서 이제 얘가 요 사례에서 사례든 이런 게 나오니까 자 다시 갑 1번 저당권자 선순위, 병 2번 저당권자 후순위, 을 저당권자 채무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목적물은 제3자 정액에 파는데 이 와중에 얘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1번 저당권 등기를 뭐 했다? 불법 말소. 그러고 이제 팔았다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물 위에 저당권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했어요? 그렇죠. 한 개 있다고. 한 개 있다고 하고 매수를 딱 했어요. 불법 말소했으니까. 그러면 스타트. 첫째, 이 경우에 얘가 1억 원을 변제 안 한 상태에서 1번 저당권 등기를 불법 말소를 하면은 원래 등기가 존재해야지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등기가 표상하고 있던 물건 등기 없어졌으니까 1번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요걸 일단 묻는다 그 말로. 이처럼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이 소멸하는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소멸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실체관계,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실체관계를 따져보자 말이에요. 1억 원 채권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안 갚았으니까. 근데 등기만 뭐 했어요? 말소. 그럼 이 말소 등기는 1억 원 채권이 존재한다? 실체관계에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은 소멸될 수가 없죠. 근데 시험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이쁘게. 1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에 표상하던 물건은 일단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게 이제 아까 첫 줄에 나온 이거야. 우리 판례는 등기란 물건, 이 말도 시험에 나와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저당권이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켜 보자.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다. 이 말은 보세요. 얘가 1번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 저당권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등기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등기해야지 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이걸 말소를 시켰어요. 그럼 이 등기에 표상하는 물건 저당권 소멸하는가? 안 된다. 왜? 등기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을 여기 대입시키면은 등기가 물건의 효력 존속 요건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저당권이 효력을 존속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같이 존속해야하는 소리야. 그 존속 요건은 아니니까 등기가 없어지더라도 이 등기에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상 물어보고 등기란 물건이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에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그러면 이 경우는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이 되기 때문에 2단계 1번 저당권자 갑은 내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요걸 다시 부활시켜달라. 흔히 말하는 저당권 등기를 회복시켜달라고 회복 등기 청구를 2단계로 하게 된다 말이야.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집중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계속 물어봐요. 나중에 또 써먹어가지고 여기 이제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이 누가 됩니까? 원리가 딱 정해졌어요.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원리가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불법 말소 당시의 소유자. 불법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1번 저당권 등기를 회복시켜달라고 갑이 회복 등기 청구를 하는데 을과 정중에서 누구에게 회복 등기 청구를 합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불법 말소 당시의 소유자. 여기서 누구예요? 불법 말소 소유자는 얘죠. 얘한테 회복 등기 청구를 하는 거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1번 저당권 등기가 부활이 되면 이 정은 현재 소유자가 정인데 현재서 정은 머리에 쥐내려요. 왜냐? 나는 저당권이 한 개만 설정된 건물 매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당권 한 개 또 부활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얘 머리 돌아쁜다고. 따라서 회복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현재 소유자는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등기표에서 또 배워요. 이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회복 등기 청구할 때 이해관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현재 소유자 정은 회복 등기 청구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회복 등기 청구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요리 이야기로. 따라서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불법 말소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 을. 현재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회복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결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 시험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저당권자가 회복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2번을 내놓는 건데 이 사안에서 지금 선순위
1번 저당권 등기만 불법 말소가 된 상태에서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 신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만기가 도는데 돈을 안 갚길래. 그럼 이게 경락이 돼요. 예컨대 A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저당권 제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왜 그러냐 그러면 저당권자는 목적물 점유서 사용 수익하는 자가 아니고 매각되면 채권만 해소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후순위 고리자가 경매 측은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1번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하고 대신 1번 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서 1번으로 배당만 받는다 말이에요. 우선 변제만. 그 다음에 나머지 있으면 얘가 배당받고. 따라서 후순위 고리자 경매 신청 위에서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원래도 돌아와서 지금 1번 저당권이니까 불법 말소가 돼 있죠. 회복되기 전에 2번이 경매했죠. 자, 낙찰이 됐어요. 그럼 1번 저당권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불법 말소시켰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된 게 아니고 후순위 고리자 경매 청구에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소멸됐으니까 이제는 회복 등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 책은 딱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우리 시험 딱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 단계를 더 나가면 그러면 이 사람은 회복 등기 청구는 못해요. 대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번 저당권 회복이 안 된 수다 배당이 되니까 2번 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버려. 얘가 이제 등기 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당신은 내가 배당받을 몫을 당신이 법률상 원의 없이 대신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했다. 배당받은 거 내놓으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끝나면 돼요. 이렇게.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지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로친 1번에 첫 줄 점검 딱 하고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 아니다. 점검 딱 하고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회복등기 청구 마지막 구절 상대방은 누구냐? 말소 당시 소유자. 잤나요? 불법 말소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사례 나오면 요거 이놈이 요거 말소 소유자 얘 확인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판례에서 경매 절차에서 2번에서 뒷구절 만약에 불법하게 말소되고 목적 부동산의 경매 절차 경락져서 경락이냐 경락금 안 납했다면 마지막 구절 소멸한 근저당권은 말소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정리했다고 하고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 낙찰이 돼버리면 선순위 저당권은 경락에서 소멸이 이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등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판례도 정리 따박따박 해야 되고 최소한도로 여기까지는 정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 법리에서 무효등기 유용하고 우측에 실제하다는 등기나 등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체적 유효권에 여기도 제목은 실체관계라고 써놓게 써놨잖아. 여기 밑에 실체적 유효권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의 경력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중간성역 등기가 집중시험에 나오지만 무효등기 유용하고 등기를 실제와 다른 등기하는 경우 요 두 개가 여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것이냐 무효등기 유용하고 등기를 실제 다 등기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주로 물어보는 위에 거고 중간성역 등기를 집중 물어보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 이런 거니까 요것만 좀 이해를 해두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지금 무효등기 유용도요. 주로 저당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사례를 통해서 이제 무효등기 유용도 물어보는데 아까 사례를 다시 한 번만 떠올려보자 말이야.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에 요 가백에 선순위로 1번 저당권 다시 병이 후순위로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의리라는 사람이 선순위 1번 저당권자에게 1억 원을 변제를 딱 했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죠. 그럼 아까 그랬던 것처럼 1번 저당권은 말소등기, 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 안 시켜도 187조에 따라서 자동 소멸이 돼요. 근데 저당권 등기는 통상 말소 안 하고 놔둬버려. 돈만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몇 조에서 187조에서. 그래서 이걸 하도 물어봐. 187조란 말을.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야. 실체관계는 돈 이미 갚았다는 거야. 저당권이 남아있더라도 이거는 원인무효라 그 말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다시 이제 나중에 요 을이란 놈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란 놈이 얘로부터 또 을이 1억 원을 빌리면서 그럼 또 저당권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귀찮다니까 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물 위에 이미 저당권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무효이지만 요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시 요 1억 원 빌린 등기로 유용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 A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무효 등기 유용을 하는데 이미 등기 원인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당해 등기가 무효 등기라고 말할게. 근데 그 무효 등기를 새로운 등기로 유용 써먹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다. 다시 돈 빌리면서 유용은 가능하지만 차로 돌아가서 이것만 기억을 해두라는 거야. 거기 지금 판례에서 160에 3개가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는 약정 찾았나요? 요 판례는 2주 전에 가르쳐 줬는데 어디서 나왔나요? 그 위에 무효인 가등기를 그거는 11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무효인 법률에 추인해서 배운 판례라고. 그 첫 번째 판례는 무효인 법률에 추인해서 유일하게 출제된 판례가 그거라 가르쳐 줘. 116페이지에 있어. 그 첫 번째 판례는 여기 무효 등기 유효과 상관이 없는 판례를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116페이지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 판례에서 두 번째 줄 봐세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 등기 유용도 허용은 되는데 유용이 허용이 되려면은 핵심 포인트 요거예요.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이렇게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아니해야지 유용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절이야. 그 두 번째 써 있는 거.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뭐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는 한 무효등기 유용도 허용이 된다. 요 이야기라고. 그러면 사례 문제 풀 때 이것만 조심하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요 사례를 보세요. 지금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고 요걸 돈 갚았고 그 저당권 소멸했는데 요 등기 남아있고 현재 무효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을이란 애가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자기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로부터 1억 원 빌리면서 무효인 이 저당권 등기를 다시 새로운 이 채권을 담보한 등기로 유용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유용 써먹으려면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공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경우도 유용이 허용되는가?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된 사례예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돼요. 저당권 여러 개가 설정이 되면 선순위 1번 저당권을 소멸하면 우리 저당권 제도는 순위 승진 원칙에서 2번,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순위가 올라간다고. 그다음 보세요. 요 채권은 요것보다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순위로 따지면 요게 요 병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가야 되잖아. 근데 1번 저당권이 그대로 유용해버리면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잖아. 경매 들어가면 얘가 우선 변제받고 얘가 후순위로 받아야 되잖아. 원래대로라면 얘보다 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 어떻겠나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이 2번 저당권자가 유용할 합의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돼요. 이 경우는 그대로 유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례 문제를 이런 건 낸다고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거기 뭐 제일 밑에서부터 우측까지 건물이 멸실이다고 판례 하나 나왔죠. 이 판례를 또 자주 물어봐요. 이 판례의 핵심 요지는 이처럼 이제 무효등기 유용도 허용이 돼요. 단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가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용이 허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판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멸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새로 신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 써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요. 무효등기 유용은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란의 등기만 상란을 아시나요? 등기부를 딱 펼치면 제일 앞에가 부동산을 표시에 관한 등기 면적이 얼마고 소재지가 얼마고 어디고 부동산을 표시에 관해서 등기한 표제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넘기면 소유권으로서 등기한 각구란 게 나오고 또 넘기면 소유권 위의 권리 뭐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등기한 을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무효등기 유용은 상란의 등기
요 권리관계에서 등기한 각구, 을구 요걸 상란의 등기라 그래. 요 상란의 등기에 대해서만 유형이 허용이 되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는 유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써먹을 수는 없다 그 말. 특히 실무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까 여기 중복 등기라는 게 하나 있었죠. 여기 중복 등기 페이지는 제일 뒤쪽에 있는 거. 이 중복 등기 문제가 생겨버려. 바깥 말하면 하나의 건물에 등기가 두 개 있는 셈이 돼버려. 요거 유용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겨 실무상으로. 자, 옛날에 갑이 가지던 건물 멸실이 됐어요. 근데 이제 등기가 이 앞으로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했죠. 근데 이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써먹게 되면 일단 신축 건물에서 등기 하나가 지금 있는 셈이 되죠. 근데 건물을 신축하면은 기계처럼 아까 무슨 등기예요? 신축 건물 최초로 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얘가 등기 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서 등기가 두 개 있는 셈이 돼버려. 종래 멸실한 건물 등기를 여기 써먹었으니까 등기 하나 있고 다시 새로이 또 등기했으니까 또 하나 있고 그러면 이중 등기 문제가 또 생겨버려. 그럼 어떤 게 유효냐면 또 따져야 된다고. 실무상으로 이런 이중 등기 문제를 이중 등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방정기수라도 멸실한 건물이나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계속 단답식으로 반복 출제하기 때문에 그 판례나 딱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하다는 등기나 등기는 아주 쉬워. 총체도 가르쳐 들었어. 실제로는 등기 원인이 뭐인데 증여인데 등기부는 뭐로 기재한다? 매매로 이런 거. 그런 것도 유효로 보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에서 첫 번째 파란 글씨 첫 번째 판례 있죠. 이 판례는 이따가 중간생략 등기에서 워낙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에서 그 판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최근 2016년도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이 판례도 나오자마자 2018년도 시험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두 줄째를 팔도 한번 읽어두셔야 되고 그 밑에 거 건물이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미리 보존등기 해버린 사건이죠. 건물이 완성도 되기 전에 갑이라는 놈이 미리 보존등기를 했다고. 그러다 나중에 건물이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 그럼 이 보존등기도 뭐이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말이야. 왜? 실체관계 부합은 되니까. 건물이 완성이 됐잖아. 미리 보존등기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면 그건 아주 간단하게 점검하고 첫 번째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 일종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배울 때 이 판례를 집중 분석을 해서 배우자고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짜증은 나겠지만요. 요 체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등기법 선생이 이제 이렇게 또 체계 등기법 체계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체계 잡아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등기법 이게 똑같이 나와 이게.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